자,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하여 이제 세제 혜택 목적의 연금 투자, 연금 저축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번 2022년 IRP 자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자, 가장 기본은 연금이니까 연금 포털에 가셔서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로 가시면 연금 포털에서 자신이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입을 하고 나서 이틀이나 3일 정도 후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거기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연금과 관련돼서 가장 첫 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얼마 못 받는 걸로 나오거든요. 국민연금 뭐하고 합쳐서 얼마 못 받는 걸로 나와서 약간 충격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한 말씀이 아니고 두 말씀, 세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자, 저는 연금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도 아니고 그냥 알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다 보면 빠진 것도 많고 딱 요것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 그냥 이것은 이제 이거를 입문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연금 생활에. 자, 다음 투자의 모든 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럼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자, 연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나중에 무슨 주택연금도 있고 한다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그 연금 중에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DBDC 등이 있는데 DBDC는 사실 제가 안 해봤고 모르겠어서 제외, 그리고 IRP는 제가 별도의 자료에서 했으므로 제외하지만 이 두 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은 워낙 서로 연관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설명하기는 되게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은 연금저축부터 설명을 이 시간에는 연금저축계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연금저축이라고 하고 또는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 이것은 6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됩니다. 세금을 환급받아요. 2023년부터 올해부터. 그리고 다수의 개설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도나 해지가 가능하지만 페널티가 있어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걸 들으러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연금저축은 600하고 IRP 300으로 세금 환급 받으세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연금저축을 900을 더해서 세금 환급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도를 1800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자신의 적절한 ETF를 아무런 생각 없이 꾸준하게 매수하십시오가 사실 항상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자료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자, 아직까지도 이거만 하고 이해되신 분은 그냥 가시면 돼요. 올해 연금저축이 600이구나. 600, 300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끝나지 않는 거죠. 자,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자료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호소인 거죠. 자, 연금저축을 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연말정산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3.2% 또는 16.5% 환급이 됩니다. 그것이 최대 900만 원, 연금 600, IRP 300으로.
자, 그리고 저율 과세입니다. 연금 수령 시에 5.5%만 받겠다고 나라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과세율을 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과세 이연. 자, 네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안 매길게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봤을 때 7%만 넘어가도 그 수익률이 7%만 넘어가도 국가가 더 많은 돈을 나중에 이렇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주의사항. 중도 인출하면 징벌적 과세를 합니다. 16.5%를 떼고 하게 되고요. 연금 수령 시 현재 기준으로 연 1,2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모든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대요. 바뀔 거래요. 또는 바뀌었대요. 바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법이 바뀌어서 이렇다는 거죠. 법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으실 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걸 생각한다고 해서 크게 그 연금과 관련된 전략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금 환급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 이건 IRP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과 IRP는 따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연금저축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듣는데 이것은 연금저축, 즉 개인연금과 IRP를 합하여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하나로는 그냥 600만 원까지만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IRP로 채웁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조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서 600, 300, 9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600, 300, 900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어디서 연금저축 다 해준대. 그러니까 또 연금저축 또 만들고 귀찮아. 난 2개만 만들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금저축이 조금밖에 없어도 IRP에다가 많이 집어넣어서 가지고 합산 공제 가능액이 900만 원이 되도록 맞춥니다. 그냥 연금저축의 부족분을 그냥 IRP에다 채우는 경우죠. 난 여러 개가 만들기 싫어. 복잡하고 모르겠어. 이렇게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자신의 의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900만 원까지 해주네? 그럼 연금저축이 900 넣으면 끝. 이게 문제인 거예요. IRP를 하나도 안 해요. 나 IRP 뭔지 몰라. 나 이거 900 넣잖아. 그럼 딱 끝인 거 아니야? 이거는 합산 공제액이 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위험해요. 자, 이렇게 입금은 됩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는 600까지만 돼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부분을 사실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대부분은 IRP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이겠죠. 네, IRP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2022년과 2023년의 차이점은 1.2억. 부럽네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이게 축소되는 게 있었어요. 환급을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원래 400만 원 해주는데 1억 2천이 넘어가면 300만 원만 해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IRP를 더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300만 원 넣으니까 400만 원 넣어야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다 2023년부터는 관련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IRP가 보통 연금저축보다 별로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많이 넣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존에 이걸 잘 아셔서 300, 그 IRP 400 넣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제 관련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돼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뭔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법이 확정되긴 했지만 그 법이란 게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그럼 이제 연금저축을 이제 우리가 뭐 600을 넣든 뭐 그보다 덜 넣든 아니면 더 넣든 얘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자, 연금저축의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모범 답안이 있어요. 자, 국내에 상장된 자, IRP는 연금저축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ETF나 ETF밖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를 풀로 매수하세요. 그냥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하라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그래서 매일 2.5만 원씩 25,000원씩 생각 없이 그냥 매수해요. 은근히 귀찮죠. 자, 매월 50만 원씩 월말 월급 내정해서 그냥 매수해요. 이마저도 귀찮아. 그럼 분기별로 150만 원씩 이건 까먹습니다. 자, 연초 또는 연말에 600만 원 한꺼번에 매수해라. 간혹 까먹으면 난감해지죠. 해를 넘겨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월 50만 원씩 그러니까 정해놓고 매월 얼마씩 정해놓고 이제 정해서 가능하면 월급날 이렇게 정해서 돈 생기니까 그래서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금저축만 1,500 그러니까 연금저축으로 가득해서 채우는 경우라면 뭐 이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그냥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투자 정답은 없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비율식이니까 만약에 채운다면 이제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액수만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로 저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ETF를 꾸준히 매수합니다. 이유는 다른 S&P 5 ETF는 매달 매분기 배당이 나와요. 이를 다시 재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위에 이 ETF는 배당을 주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재투자됩니다. 덜 귀찮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연금저축? 개인연금? 뭐가 다른 말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 잘 몰라요. 법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연금저축,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이 있고 그리고 2000몇 년 이후에 그냥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게 연금저축이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막 이런 거 비교해서 이것을 개인이 준비한다고 해서 개인연금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상 그냥 비슷한 말로 쓰이는데 우리가 학문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보통 그냥 연금저축 개인연금은 거의 같은 말로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 사람들도 쓰고 있고요. 이게 다르다면 물어봅니다. 이거 정확히 어떤 거냐라고 물어봐서 당신이 말하는 그 개인연금이라는 게 뭐냐, 당신이 말하는 연금저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은 연금저축을 하면 돈이 묶이지 않나요? 묶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세액 공제 가능 한도 그러니까 2022년에 400만 원, 2023년 이후에는 600만 원에까지만 넣고 그 이상은 여유가 있을 때 넣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죠. 연금저축은 정말 중도 인출에 해지가 안 되나요? 됩니다. 페널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가능은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여유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추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레퍼런스는요. 통합연금 포탈, 아까 설명드린 통합연금 포탈, 그리고 박고미 TV, 그 다음에 스톡 스크라이버 여기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시면 연금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요. 자, 부록 확장 질문이 있는데요. 자, 연금저축의 한도 600 이상으로 넣어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자, 엄밀히는 한도가 1800이에요.
IRP를 포함해서 600만 원은 이란 건 세금 한도 관련해서 환급 관련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6,800만 원 한도라는 건 내가 넣고 싶어도 더 못 넣는 것을 말하고 600만 원 한도라는 것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여기까지만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님이 돈 주시면 받아자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환급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세금 관련 한도를 넘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고 IRP는 900만 원이다.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900만 원까지 세금 환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연금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00만 원까지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보다 더 하고 싶다면 이미 지나간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1년 이미 지난 거는 그래서 더 할 수는 없는데 약간의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좀 방법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자, ISA로 또 ISA는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만 ISA라는 걸로 얘가 이제 1년에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1억까지 이제 모을 수 있어요. 이게 중기 상품이거든요. 근데 3년 이후부터는 이거를 만기하고 똑같이 해서 이제 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사이에 만기로 나 이제 돈 찾을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돈 찾을 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6천만 원에서 1억에 해당하는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연금저축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레퍼런스 했었던 요 스탁스크라이버라는 이분은 ISA는 여러 가지 그게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그분은 연금저축 좋아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늘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그 한도양을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 이 경우에 이제 거기다가 더불어서요. 3천만 원을 내가 이제 3년 동안 6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찾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3천만 원까지는 그것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가능하면 IRP는 안 넣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쫙 넣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해에 그 금액에 3천만 원 최대 한도의 10%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요. 세제 혜택을 받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을 더 깎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소득이 1억 2천 이상은 못 받는데요. 자, 다음 이제 확장 질문이에요. 왜 S&P 5인가요? 네, 저는 모르는데 그냥 맞답니다. 네. S&P 5가 답이야. 이 부분 데이터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연금 투자자들이 결국 연금에 투자하면 S&P 5를 하는 게 맞아. 이미 10년, 20년, 30년씩 단기, 중기, 장기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S&P 5, 자,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네. 자, 국내 S&P 5 ETF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는 SPVO라는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 미국 시장에 있는 것은 살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추정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네이버에 있고요. 거기에 가장 많이 지금 팔리는 건 거래되는 건 타이거 S&P 500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코덱스 미국 S&P 5 TR이라는 걸 하는데 TR은 토탈 리턴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차이가 뭐냐? 얘는 타이거는 배당을 줘요. 코덱스 TR 이거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토탈 리턴이기 때문에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배당을 주지 않는데 그럼 꿀꺽 하느냐? 그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투자를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래가 많으니까 이제 위에 걸 쓰기도 하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매달, 매주
매일 매일 사는 것도 있고 매주 사는 것도 있고 매일 삽니다. 그냥 매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10년, 20년, 30년 모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